세리는 내 딸이야. 미소의 쌍둥이 언니야. 루시아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김선재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루시아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년 전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16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민세리가 원수 백설이의 친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 여자의 운명이 뒤바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루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사진 2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 장은 백미소의 어린 시절 사진, 다른 한 장은 최근 찍은 민세리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생일이 같다는 우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히 오시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장현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루시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미소랑 세리의 생일이 똑같아요. 16년 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장현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두 소녀의 얼굴에서 묘한 닮은 구석이 보였습니다. 루시아, 설마 당신이 생각하는 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해요. 16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현숙은 휴대폰을 꺼내 모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야, 지금 당장 와야 해. 급한 일이야. 30분 후 모태주가 도착했습니다. 장현숙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6년 전 병원 기록을 해킹할 수 있겠어?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이틀은 루시아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민세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모태주가 자료를 들고 나타났을 때 루시아의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태주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16년 전 병원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산모 백설이, 출산 쌍태아, 여아 2명.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화면을 가리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쌍둥이. 내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네. 기록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모태주가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백 화면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젊은 백설이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김선재로 보이는 남자가 병원 관계자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돈뭉치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 자식이. 루시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현숙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침착해, 루시아. 지금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확실해요. 김선재 그 자식이 내 아이를 훔쳐갔어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16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요. 지금 당장. 장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확실한 방법이야. 태주, 미국으로 급송할 수 있는 검사기관 알아봐. 이미 알아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민씨 저택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사님, 만약 정말로 세리가 제 딸이라면 그땐 그때 생각하자. 지금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장현숙의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가 루시아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의 방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투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리야, 들어가도 돼? 네, 엄마. 들어오세요. 민세리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과일 좀 가져왔어. 고마워요, 엄마. 민세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루시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미소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루시아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땀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 다녀와. 민세리가 욕실로 들어가자 루시아는 재빨리 방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위에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빗에 걸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비닐봉투에 담는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루시아는 화들짝 놀라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빗 좀 찾으려고요. 아, 여기 있어요. 민세리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루시아는 억지로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모태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루시아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모태주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미국에 보내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루시아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루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백미소와 민세리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꿈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 루시아는 민세리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걱정돼요. 민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루시아는 울컥했습니다. 세리야. 왜요, 엄마? 아니야. 그냥.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민세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장현숙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루시아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응시했습니다. 미국에서 특급 배송으로 온 봉투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루시아, 열어봐야 알 수 있어. 장현숙이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서워요, 여사님. 만약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 맞다면. 어느 쪽이든 알아야 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루시아의 눈이 한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Probability of maternity 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루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현숙이 재빨리 루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이었어요. 16년 동안 바로 곁에 있었는데. 알아. 이제 알았잖아.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언니를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루시아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16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현숙은 말없이 루시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 그 자식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CCTV에 찍힌 게 확실해요. 돈을 주고받았어요. 내 딸을 팔아넘긴 거예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장현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침착해야 해, 루시아. 지금 당장 김선재를 추궁하면 그자가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이 필요해. 김선재와 민경채 둘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민세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16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세리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그것도 신중해야 해.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야 해.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현숙은 루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루시아, 당신은 이미 한 딸을 잃었어. 이번에는 신중해야 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민세리마저 잃을 수 있어. 그 말에 루시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현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김선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내 딸들에게 한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루시아는 김선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담동 창고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후 김선재가 도착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창고 안에 루시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데로 부른 거예요? 김선재가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6년 전 얘기 좀 하자. 루시아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선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쌍둥이 말이야. 내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알고 있었지? 김선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루시아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뭘 했어? 의사한테 돈을 얼마나 줬어? 무슨 헛소리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루시아가 김선재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헛소리? CCTV에 다 찍혔어. 니니가 돈뭉치 건네는 거, 아기 안고 나가는 거 전부 다. 김선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루시아는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김선재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99.9%. 민세리는 내 딸이야. 미소의 쌍둥이 언니야. 김선재가 루시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루시아의 힘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내 아이를 훔쳐갔어? 훔쳐간 게 아니야. 김선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해준 거야. 너 같은 미혼모 손에 자라느니 민씨 집안의 따님으로 자라는 게 훨씬 나으니까. 뭐라고? 들어봐, 백설이. 너는 두 아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도 안 됐잖아.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니야? 루시아의 주먹이 김선재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래라고? 내 딸이 거래 대상이었어? 루시아가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선재는 피를 흘리며 비웃었습니다. 때려봐. 어차피 너도 똑같아. 복수를 위해 민강에 들어왔고 민세리를 이용하려고 했잖아. 그 말에 루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자식 잃은 슬픔을 운운하지 마. 너도 결국은 복수에 눈이 멀어서 세리를 도구로 썼잖아. 우리는 똑같아. 루시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선재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닥쳐. 너랑 나는 달라. 달라? 그래, 한 가지는 다르지. 나는 세리를 16년 동안 지켜왔지만 너는 미소조차 지키지 못했으니까. 루시아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는 김선재가 막아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봐. 누가 이기나. 김선재가 루시아를 밀쳐내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루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문태경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루시아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문태경이 재빨리 다가가 루시아를 일으켰습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의 품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문본. 세리가 제 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여사님께 들었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루시아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벽을 치느라 손등이 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태경이 손수건을 꺼내 루시아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김선재. 그 자식이 내 딸을 팔아넘겼어요. 돈을 받고 팔았다고요. 법적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아동유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16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침착하셔야 합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김선재에게 약점만 줄 뿐입니다.
세리한테 말해야 해요.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요. 그건 신중해야 합니다. 문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세리 양이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16년 동안 알고 지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루시아가 고개를 들어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민세리 양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사장님, 미소 양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민세리 양은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문본. 저는 엄마 자격이 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선재 말이 맞아요. 나도 세리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좋은 엄마였습니다. 미소 양을 위해 싸우셨고 이제 민세리 양을 위해서도 싸우실 겁니다. 루시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태경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세리한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문본, 도와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문태경의 확고한 목소리에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세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곧 찾아갈게. 공 실장은 복도 끝에서 루시아와 주연아가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공 실장은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정말 확실해요? 주연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세리는 미소의 쌍둥이 언니야. 공 실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럼 민세리 아가씨가 언니. 내 친딸이야. 16년 전에 김선재 그 자식이 훔쳐간 거야. 루시아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공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공 실장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모셨던 아가씨가 백설이의 딸이라고. 그럼 큰아가씨는? 공 실장은 민경채를 찾아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민경채는 회사 사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큰아가씨. 공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경채는 공 실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빈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큰아가씨. 민세리 아가씨가. 공 실장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세리 아가씨가 백설이의 친딸이래요. 뭐라고요?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루시아 사모님이랑 주연아 씨가 얘기하는 걸. DNA 검사까지 했대요. 민세리 아가씨가 미소의 쌍둥이 언니래요. 민경채는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김선재 변호사가 16년 전에 아기를 훔쳐갔다고. 그 순간 민경채의 머릿속에 16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아기를 안고 나타난 김선재.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던 그의 말. 질문을 하려고 하면 화제를 돌리던 그의 태도. 그럼 16년 동안 내가 키운 세리가.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 실장이 민경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아가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딸이 원수의 딸이었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경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실장님, 이건 꿈이죠? 악몽이죠? 큰아가씨. 공 실장은 민경채를 끌어안았습니다. 민경채는 공 실장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16년이에요. 16년 동안 내 딸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경채는 김선재를 호텔 라운지로 불러냈습니다. 김선재가 도착했을 때 민경채는 이미 와인 한 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경채 씨,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예요? 김선재가 자리에 앉자 민경채가 와인잔을 그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김선재가 황급히 피했지만 옷에 와인이 튀었습니다. 미쳤어요? 16년 전 얘기 좀 하죠, 김변. 민경채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선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세리 말이에요. 세리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김선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어느 병원이요? 누구한테서 받아왔어요? 민경채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민경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경채 씨. 사람들이 봐요. 대답해요. 세리가 백설이의 딸이 맞아요? 그 말에 김선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답 못해요? 그럼 내가 말해줄까요? 당신이 병원에서 돈 주고 아기를 훔쳐왔다는 거 다 알아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DNA 검사까지 나왔어요. 김선재가 민경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세리는 백설이의 딸이에요.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확인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당신을 도우려고 했어요. 당신이 아이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훔쳐온 거예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구한 거예요. 백설이는 쌍둥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도 안 됐어요. 하나는 당신이, 하나는 백설이가 키우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공평?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경채가 다시 김선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의 손목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진정해요, 경채 씨.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 16년을 속였는데 지난 일이라고요? 민경채가 김선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루시아가 다 알았어요. 곧 세리한테도 말할 거예요. 그럼 막아야죠. 김선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16년을 키웠잖아요. 친모가 누구든 세리는 당신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당신이 친권자고요. 하지만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키운 정이 낳은 정보다 깊다잖아요. 김선재가 민경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백설이한테 세리를 뺏기고 싶어요? 그 여자한테 또 지고 싶어요? 민경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세리는 내 딸이에요. 백설이한테 줄 수 없어요. 그럼 함께 싸워요. 내가 도와줄게요. 김선재가 민경채를 끌어안았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품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리를 지켜야 해요. 루시아는 민세리를 청담동의 조용한 카페로 데려왔습니다. 민세리는 평소와 다른 엄마의 분위기에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세리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루시아는 민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16년 전 이야기야. 16년 전이요? 응. 네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 루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쌍둥이를 낳았어. 민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쌍둥이요? 그럼 저한테 형제가 있어요? 있었어. 너랑 똑같이 생긴 동생이.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어. 누군가 훔쳐간 거야. 훔쳐갔다고요? 민세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16년 동안 그 아이를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어. 바로 네 동생을.
제 동생을요? 어디 있어요? 민세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리야, 네 동생 이름은 백미소였어. 순간 민세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미소요? 응. 너랑 생일이 같은 그 아이. 네 쌍둥이 동생이었어. 민세리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넌 잘못 없어, 세리야.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하지만 미소를 죽게 만든 건.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민경채와 김선재의 잘못이야. 엄마. 아니, 제가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민세리가 루시아를 밀어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하지만 저는 미소를 괴롭힌 집안에서 자랐어요. 민세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루시아는 다시 민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찾아주지 못해서. 엄마. 민세리는 루시아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16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소는 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야. 미소는 착한 아이였어. 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루시아는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리야, 이제 어떻게 할지는 네가 정해. 엄마는 네 선택을 존중할게. 민세리는 한참 동안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소한테 가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민경채는 카페 밖에서 차 안에 앉아 루시아와 민세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세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 돼. 민경채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민세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루시아가 민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세리야. 민경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6년 동안 함께한 딸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루시아와 민세리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민경채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 민세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엄마, 미소한테 가고 싶어요. 민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을 이제 루시아가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민경채는 차에 올라 핸들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16년을 함께했는데 민경채는 휴대폰을 꺼내 민세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첫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키웠어. 내가 엄마야. 백설의 그 여자가 아니라. 민경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차라리 셋 다 죽는 게 나아. 민경채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루시아와 민세리가 탄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청운동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봉안당 앞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경채도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루시아와 민세리는 손을 잡고 봉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소. 민경채는 백미소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그 아이. 그 아이의 쌍둥이 언니가 민세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에게 기대어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민경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리야, 엄마를 버리지 마. 민경채는 차로 돌아와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선재였습니다. 어디에요? 당장 와야 해요. 무슨 일이에요? 루시아가 세리한테 다 말했어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민경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가요. 민경채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봉안당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세리,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경채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민세리는 집으로 돌아와 민경채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큰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세리가 방으로 들어서자 민경채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큰언니, 오늘 엄마한테 들었어요. 민경채가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루시아? 벌써 엄마라고 불러?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백설이의 딸이라는 거. 민경채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넌 백설의 그 여자 딸이야. 그럼 16년 동안 저랑 큰언니는.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채가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짓말이었지. 전부 다 거짓말. 큰언니, 나도 몰랐어. 김선재 그 자식이 너를 데려왔을 때 나는 네가 내 딸인 줄 알았어. 민경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세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다면 키우지도 않았을 거야. 그 말에 민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큰언니는 저를 사랑한 적 없었어요? 사랑? 원수의 딸을 어떻게 사랑해? 민경채의 차가운 말에 민세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잘못은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지. 민경채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민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나갈게요. 더 이상 큰언니 눈에 거슬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나가. 당장 나가. 민경채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민세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세리야, 세리야. 공 실장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아가씨, 괜찮으세요? 실장님, 세리가 나를 떠났어요. 민경채가 공 실장에게 매달렸습니다. 공 실장은 민경채를 끌어안았습니다. 큰아가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다 늦었다고요. 민경채는 공 실장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민세리가 가방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은 거실에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루시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민경채, 민수정, 민지섭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다들 불렀어. 민두식의 무거운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루시아, 설명 좀 해줘. 루시아가 일어나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16년 전 제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병원에서 사라졌죠. 민수정과 민지섭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민세리입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세리가 언니 딸이라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루시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두식이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김선재. 그 자식이 한 짓이군. 민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김선재를 잡아와. 민두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경채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세리는 제가 16년 동안 키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루시아 딸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호적에 올라 있어요. 민경채가 매달렸습니다. 민두식은 차갑게 민경채를 밀어냈습니다. 법이 그렇게 중요해? 넌 남의 자식을 훔쳐 키운 거야. 아버지. 민경채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돌아서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 세리는 어디 있어?
방에 있습니다, 회장님. 불러와. 루시아가 민세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리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할아버지가 부르셔. 나와야 해. 싫어요. 민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다 싫어요. 큰언니도 싫고 엄마도 싫고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싫어요. 민세리의 울음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루시아는 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미안해. 거실에서 민경채와 민두식이 계속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오자경이 황급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세리 아가씨는 괜찮으세요? 방에서 안 나와요. 루시아가 답했습니다. 오자경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올케가 왔어요.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냉랭한 침묵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두식의 경호원 2명이 김선재를 회장실로 끌고 왔습니다. 김선재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김선재가 항의했지만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김선재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DNA 검사 결과야. 민세리가 루시아 딸이라는 증거지. 김선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두식이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16년 전 병원 CCTV야. 내가 의사한테 돈 주고 아기를 훔쳐가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 김선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인정해. 내가 한 짓을 다 말해. 민두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김선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이 자식이. 민두식이 김선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민두식을 말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남의 자식을 훔쳐갔어? 민경채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김선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채는 아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백설이는 제가 버린 여자였으니까요. 뭐? 제가 임신시켜놓고 버렸잖아요. 그 죄책감을 씻고 싶었어요. 아이 하나를 좋은 집안에 입양시켜주는 것으로. 김선재의 눈에서 비뚤어진 정당화가 보였습니다. 민두식은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죄책감? 그게 죄책감을 씻는 방법이야? 남의 자식을 훔쳐가는 게? 어차피 백설이는 쌍둥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도 안 됐어요. 하나는 민씨 집안에서 하나는 백설의 손에서.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 이 미친 자식이. 민두식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당장 해고야.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할 거야. 하세요. 대신 회장님 비리도 함께 폭로하겠습니다. 김선재가 비웃었습니다. 이중장부, 비자금, 뇌물. 다 폭로하겠습니다. 함께 망하는 거죠. 민두식과 김선재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방 안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감히. 이미 준비해뒀어요. 제가 잡히면 자동으로 언론에 전송되게요. 김선재가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블러핑이겠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블러핑인지. 두 사람의 대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가. 민두식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김선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세리는 법적으로 민경채 딸로 남습니다. 호적도 그대로고요. 백설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은 제 편입니다. 이 자식이 정말. 민두식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아니면 회장님도 함께 무너집니다. 김선재는 여유롭게 옷매를 고치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선재. 민두식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김선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두식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저 자식.
저 자식을. 경호원들은 말없이 민두식을 지켜봤습니다. 민두식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루시아한테 뭐라고 말하지. 세리를 되찾아줄 수가 없어. 민두식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세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루시아가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세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루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리야. 루시아가 달려가 민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세리도 루시아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며칠 동안 방에만 있어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혼란스러웠을 텐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습니다. 민세리가 먼저 몸을 떼고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결정했어요. 뭘? 저. 엄마 딸로 살고 싶어요. 진짜 엄마 딸로.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리야. 16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저는 백미소의 언니고 엄마의 딸이에요.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엄마. 민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소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민씨 집안에서 편하게 살 동안 미소는 괴롭힘 당하다 죽었잖아요. 세리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그 집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잘못이에요. 민세리가 흐느꼈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세리야, 미소는 착한 아이였어. 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응. 오히려 언니가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루시아는 민세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세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미소를 위해서. 루시아는 민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세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야, 너는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이요? 응. 민경채 곁에 남을 수도 있고 엄마랑 함께 할 수도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엄마는 존중할게. 민세리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루시아를 돌아봤습니다. 저, 엄마랑 함께 하고 싶어요. 세리야. 큰언니는? 큰언니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백설의 딸인 걸 알았으니 더더욱 싫어할 거예요. 민세리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세리를 사랑해. 16년 동안 찾던 딸이었으니까.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진짜 엄마니까. 민세리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루시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호적도 옮겨야 하고. 천천히 하자. 우선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게 먼저야. 엄마, 미소 이야기 더 들려줄래요? 미소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싶어요. 루시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미소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처럼. 저는 착하지 않아요. 착했다면 큰언니한테 대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가 강한 아이라는 뜻이야. 루시아가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엄마랑 세리 그리고 하늘에 있는 미소까지.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세리가 루시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언니 찾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어. 루시아의 속삭임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엄마, 약속해요.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기로. 약속할게, 세리야. 엄마가 널 지킬게.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16년 만에 찾은 모녀의 재회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